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반도체 칩 시장의 변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CPU 1등이라는 굳건했던 입지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인텔과 GPU에 이어서 CPU 시장까지 노리는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애플이 그동안 인텔의 반도체 칩을 써왔는데 이제 자체 개발을 해서 쓰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아니 그래도 인텔이 수십 년을 먹어온 시장인데 그 기술을 그 아무리 애플이라고 한들 따라갈 수 있을까?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배경에는 영국의 ARM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었습니다. ARM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요. 퀄컴이나 애플, 삼성전자 등등 칩 설계 기업들이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ARM의 기술과 라이선스가 녹아있는 기초 설계도에 기반을 해서 칩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RM의 주요 수입원은 바로 그 이용료, 라이선스료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반도체 설계자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최상위 설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초 설계도 시장은 ARM과 인텔 이렇게 두 회사가 양분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두 회사가 타깃으로 하는 시장 영역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쟁 상대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 이 얘기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칩을 설계하고 생산을 하지는 않는 ARM과 다르게 인텔의 경우에는 기초 설계도 인텔이, 칩 설계도 인텔이, 생산도 인텔이 직접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 제품도 인텔 마크를 찍고 나오겠죠. 반면 ARM의 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고객사들은 ARM의 기초 설계도에 자사의 기술을 결합을 해서 자사 상표를 단 제각기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결국 ARM과 인텔의 차이 중에 하나는 개방형이냐 혹은 폐쇄형이냐의 차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애플이 인텔을 떠나는 게 ARM과 무슨 관계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애플이 원래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등 맥 시리즈에는 인텔의 CPU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성능 면에서 으뜸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애플이 이 ARM 기술을 기반으로 PC용 반도체 칩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면 인텔이 애플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수준과 공급량을 맞춰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텔은 이번 2분기 실적을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음날 10% 이상 폭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3월 말 코로나 쇼크 당시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 당일에 CEO가 직접 나와서 신제품 출시가 연기될 거고 이로 인해서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인텔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인텔이 이렇게 헤매는 이유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직접 다 하겠다고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경쟁사 AMD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설계에만 집중을 하고 생산은 TSMC에 맡겨놓고 있죠. 결국 이런 7나노, 5나노 하는 미세 공정에서 AMD가 인텔을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기초 설계도가 ARM은 개방형이고 인텔은 폐쇄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외부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한 ARM과 다르게 인텔의 기초 설계도는 구조도 복잡해서 이를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신제품 출시와 공급량 확대 모두에서 헤매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인텔로 인해서 그동안 속을 썩고 있던 애플이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다. 직접 한다. 기조로 나오는 게 그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도 인텔이 명실상부 1등인데 기술적으로 ARM과 인텔의 기초 설계도 성능이 비등한 수준이냐? 사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기업의 컨셉이 인텔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ARM은 가성비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ARM은 속도의 경우에는 보통 정도의 수준이어도 된다. 하지만 인텔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반면 전력 소모 측면에서는 ARM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인텔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RM은 저전력, 고효율, 즉 애초에 전력 소모 상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성능을 추구하는 개발 방향을 추구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절대적으로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인텔과는 타깃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즉 이런 데스크탑, 랩탑, 서버용 CPU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텔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ARM 기반의 칩은 상대적으로 최고 성능까지는 필요 없는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내비게이션 등에 적합했던 거죠.
이렇게 특화된 시장을 노린 결과 ARM은 모바일 CPU 시장에서 점유율을 90% 이상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객사들이 이 ARM 기술 기반의 저전력, 고성능 제품까지 개발을 하면서 ARM 제품군의 성능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즉 예전에 가성비만 쫓던 회사가 아니라 이 고성능의 영역에도 발을 들여놓는 단계인 것이죠. 이에 따라서 기존의 모바일 영역에서 지금은 이런 PC, 서버용 CPU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애플이 ARM 기술 기반 반도체 칩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걸 맥 제품군을 통해서 입증을 하게 되면 PC 시장에서도 ARM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델이나 HP 등 주요 랩탑의 제조사들이 뒤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엔비디아 얘기가 나옵니다. GPU의 명실상부 1등 플레이어인 엔비디아가 이 CPU 회사인 ARM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지금 ARM의 주인은 일본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입니다. 지난 2016년에 손정희 회장이 ARM을 26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그 ARM을 매물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소프트뱅크가 ARM을 인수하는데 들인 금액보다 지금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GPU 회사가 왜 CPU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엔비디아는 애초에 CPU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창업자이자 현재 CEO인 젠슨 황도 예전에 AMD에서 CPU 개발자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업 당시에도 CPU 시장은 인텔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GPU로 빠르게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그리고 GPU 사업이 궤도에 오른 후에도 CPU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CPU 시장 진출 의사를 내비치면서 인텔과 라이선스 소송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게 되면 적어도 모바일 CPU 시장을 석권할 수가 있게 되고 앞으로 PC용 CPU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전환점이 되면서 그 수건을 풀 수 있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인수가 성사가 되면 엔비디아는 GPU와 CPU를 아우르는 반도체 업계의 전방위 강자로 한 단계 진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CPU의 두 강자인 인텔과 AMD 역시 GPU를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AMD는 이미 GPU 업계 2등 자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인텔 역시 2018년에 발표한 바로는 2020년에 독립 형태의 GPU가 출시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GPU를 개발을 한다는 건 결국 자신들의 CPU와 GPU를 함께 묶어서 파는, 극단적으로는 엔비디아의 GPU와 잘 호환되지 못하게 해서 자사의 GPU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전략까지 취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이 CPU 사업을 키우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죠. 결국 비즈니스 다각화와 함께 인텔과 AMD라는 경쟁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다라는 측면에서 엔비디아에게 ARM 인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번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거라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우선 독과점 이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모바일용 CPU를 개발하는데 ARM의 라이선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용 GPU의 경우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와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죠. 즉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직접적인 경쟁사는 아니지만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얽혀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너희는 AMD와 협력관계니까 ARM 기술을 이용할 수 없게 하겠다 혹은 가격을 올리겠다 라고 흔히 말해 갑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퀄컴, 애플, 화웨이 등등 ARM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큰데 엔비디아가 그들에게 ARM 기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규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반도체 산업과 같이 여러 나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관련 국가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이 해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지난 2018년에도 퀄컴이 NXP라는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중국이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라는 단일 기업이 인수하는 게 무산이 된다면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지분 투자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정보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2,777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0조 원입니다. 이미 인텔의 시가총액을 제친 지는 오래고 삼성전자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벌어들인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표현하는 지표인 P/E의 경우 54에 달합니다. 앞으로의 이익 예상치를 기반으로 했음에도 꽤 높은 수치죠. 그렇지만 최근에 경쟁사인 AMD가 거의 78 수준까지 치솟을
겉모습인 걸 생각하면 또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네요. 배당률은 0.14%,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래도 소액이라도 들어오는 것에 감사하면서 잘 받고 있습니다. 배당 주기는 분기 배당으로 연 4번 쪼개서 주고 있고 3월, 6월, 9월, 12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을 주기 시작한 건 아직 7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7년 동안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워낙 주가 상승 속도가 빨라서 그렇지 배당 성장 속도로만 보면 결코 느리지는 않습니다. 5년 평균 14% 올랐고 최근 1년간은 5% 성장했습니다. 이상 엔비디아의 배당 투자 정보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